넘어가서 그럼 어떤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은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중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당해 중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 설명할 때는 대장을 지시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이걸 지시하면서 설명합니다. 문제 없고.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중사물의 권리관계와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죠. 그럼 이때 권리관계 설명할 때 여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 잡혔을 때 설명은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죠. 자, K은행이 근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설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이 5억이었어요. 근데 이걸 쭉 갚아나갔거든. 그래갖고 현재 남은 금액 있죠. 이것을 실제의 피담보 채액이에요. 실제의 피담보 채액이라는데 실제의 피담보 채액까지 설명하는 뭐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없다라는 게 이게. 근데 실제 피담보 채액을 고지할 때는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판례 실려 있으니까 별도로 메모하지 마세요. 판례 다시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그걸 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거든요.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만데요? 물어봐요. 그럼 임대인이 만약에 잡힌 금액은 5억인데 현재 남은 금액이 임대인이 3억이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3억이라고 고지했어요. 임대인이 그러는데 3억이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4억이 잡혀 있는 실제로 남은 거야. 그래갖고 경매 넘어가고 임차인이 보증을 회수를 못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개공 책임은 면하느냐? 못 면합니다. 이게. 그럼 고지할 때는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관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조회해야 되죠. 지금 현재 얼마 남았는지. 근데 은행에 조회 들어가면 이거 알려줘야 안 알죠?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거. 맞죠?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이거.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임대인분한테 현재 채무잔존 확인서 있죠? 은행에 가서 채무잔존 확인서 떼오라고 그래야 돼. 이거. 근데 임대인 떼와 안 떼와? 절대 안 떼오지 뭐.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 거짓말 하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임차인이 물어보잖아요. 현재 얼마 남았냐? 임대인이 그러다 3억 남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확 내밀어야지.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담입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지금 실무적으로는 5억 그대로 적어요. 실제 채무액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고지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고지하는 거예요. 3억 남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확 내밀어야 돼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도. 이게. 아예 임대인한테 떼오게 해야 돼, 이거. 떼오게 해야 됩니다. 아예. 자, 그럼 권리관계 브리핑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합니다. 그럼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은 FM대로 설명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이 부동산 시세는 10억. 임대인께서는 이거 10억 5천에 내놨다. 아니면 매도인께서는 이거 10억 5천에 내놨다. 근데 내가 현장 답사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물건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조금 들어갈 걸로 보이니 이건 실제 거래가 9억 8천 정도가 적정선이겠다. 이렇게 브리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거래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맞죠? 근데 FM은 이거예요. FM은 이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 10억이거든? 그럼 임대인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매도인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시세가. 얼마라고 해야 돼? 에? 매도인한테 시세가 얼마라고 그래야 돼? 9억. 에? 그럼 매수인한테는? 에? 11억. 우리가 원만한 거래를 해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하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정확하게 없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평균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세를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시세가 10억이면 10억이라 해야지 왜 9억, 11억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가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금지행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시세가 10억인데 9억이라고 했다. 이거 다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사기로. 그러니까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이건 사기로 봤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9억 8천? 매도인한테는. 그다음에 임대인한테는 그 매수인한테는 뭐 한 10억 한 3천? 2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게. 근데 실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10억 5천에 팔아달래. 그러면 이 물건은 잘 안 팔리지. 이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물건 차차차차 이제 안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매수인한테 이거 11억짜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깎아볼게. 그리고 거래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아파트 시세는요. 아파트 시세는 거의 정확해요. KB 시세라고 들어봤죠? 제가 지금 실무 강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 제가 실무 교육 그 강사였어요, 원래. 실무 교육 강의도 했었는데, 실무 교육 강의할 때 그 합격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거 실무가시거든. 절대 여기다가 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KB가 국민은행이죠. 여기서 KB 시세가 지금 아파트 대출하거나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 다. 근데 왜 은행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누가 내놓겠어요? 여기 서구에 있는 프로지 아파트야. 32평이 얼마냐? 이 시세 누가 제공하겠어요? 정보를. 개공이 정보 제공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실무가거든 절대 이거 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산 몇 개 주거든. 경품 몇 개 줘. 매주마다 정보 제공해줘. 이거. 그래갖고 혹시 정보 제공해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얘기 꼭 하거든. 근데 이거 정보 제공하려면요. 한 달에 한 500씩 받아라 그럼. 그럼 상관없다. 그럼 정보 제공해줄 테니까 500씩 받아라. KB는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네 이거 돈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공짜 정보가 어딨어 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실무 혹시 가시거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갖고 저한테도 의뢰가 왔었어요. KB 이거 정보 좀 제공해달라. 이런 지하에 끊었지. 나한테 500 줄 거면 해라. 내가 해줄게. 정확하게 다 뽑아줄게.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는 전화 안 오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래증금의 FM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이제 쪼개졌죠. 교재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설명해야 돼요. 중개보수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내역까지 모두 설명하는 거예요. 보수는 300만 원인데 요거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산출내역까지 모두 설명하고요. 중개보수 그러니까 브리핑 사항이니까요. 미리 정하고 가세요. 나중에 잠금시 얼굴 붉지 말고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브리핑 사항이니까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을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전기, 가스방, 열공구,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동 잘 되고 있는가, 파손된 데는 있는가, 요거 브리핑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크죠, 이게. 그러니까 요걸 놓치게 되면 이제 개공이 중개를 제대로 안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갖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변계 실금 갔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의문점이 가거든. 이게. 그래갖고 지난술한테 제가 이 얘기 안 했나? 했잖아요. 변계 실금 갔을 때 누구 책임이냐? 임대인이 수리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수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변계 실금 나면 임차인 책임이에요? 임대인 책임이에요? 들어갈 때 멀쩡했거든?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짐 뺄 때 보니까 변계 실금이 가 있는 거야. 이거 임대인이 수리해야 돼? 임차인이 수리해야 돼? 에? 임차인이 다 임대하고 계시나 봐? 이게 임차인이 뭔가 떨어뜨려 갖고 파손했다면
그건 분명히 임차인의 책임이지. 근데 멀쩡하던 변기가 이 사람이 100km 이상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처럼 호리호리한 사람인데 이게 실금 같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지금도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그게 임차인 책임이라면 벽에 금 많이 들어가잖아 화장실에. 타일. 금 많이 가요? 금 간 건 누구 책임이야 그거. 그거는 누구 책임인 것 같아? 임대인? 왜?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도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애매해요. 이게 그래갖고 그 한 번 이제 임차인 나갈 때 엄청 그 억울해하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변기가 가격이 150만 원짜리야. 내가 인터넷 조회해봤거든. 변기값만 120만 원인가 돼. 변기값만 있더라고 이게 진짜로. 투룸 오피스텔이었어요. 투룸 오피스텔이었는데 변기가 150만 원짜리. 거기 비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변기 자체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비싼 거 엄청 많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 이거. 그래갖고 이게 실금이 가 있는 거야. 결국 협상이 안 됐다. 주인분하고 나가는 분하고 협상이 안 된 거야. 그래갖고 나가는 분이 다 물어냈어 이거. 그래갖고 130만 원인가 받았지. 그리고 이 주인은 중국 갖다 끼워놓은 거야. 중국. 그래야 돈 벌어요. 그래야 돈 법니다. 주인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 아 대단하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 오피스텔은 우리가 버렸지 그냥. 다음부터는 절대 이놈한테 중개 안 한다. 이게. 근데 어쨌든 지는 온이 다 받아놓고 중고로 갖다 끼워놔. 이게.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도 애매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에서 어떨 수밖에 없냐면요. 임차인한테 그러지. 임차인이 억울해하죠. 임차인은 우린 중개하는 입장이에요. 싸움을 붙이면 안 돼. 나처럼 이게 누구 책임일까? 이런 의문점을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제시하면요. 싸움을 둘이 붙이는 결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린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확실히 정리해버려야 되지. 임차인이 억울하겠지만 미안하지만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나갈 때는 근거 있다. 그러면 임차인 당신이 고쳐야지. 뭔 얘기야. 된 번에 그래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속으로는 찔리지. 우린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까?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편을 들은 척하면서 은근히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에 잘해야 됩니다. 요거를 잘해야지 안 시달려.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만약에 덜렁덜렁해. 그러면 임차인분 고쳐달라고 하지. 그죠? 이거 싸게 들어간 건데 고쳤어요 그냥. 어? 이거 잠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조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이게 그렇게 정리해버려야지 덜 시달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런 걸 잘해야 돼. 그래야지 덜 시달립니다. 이게 어쨌든 자 얘기가 3000%를 눌렀어요. 자 시설물의 상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예요. 이것도 이제 벽면 근간대가 있는지 바닥면은 파손대가 됐는지. 그래서 요즘 바닥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반려동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룻바닥 그 대리석 이런 거 깨진 거 면밀히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룻바닥 이렇게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봐야 돼. 긁힌 데가 있는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는 전부 다 촬영해갖고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사진 여러분들 엄청나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마련하더라도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워낙 좋은데 이 휴대폰 사진 엄청나게 찍을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데이터로 전부 다 정리해놔야 돼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그러니까 들어갈 당시의 현황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그래갖고 그걸 체크하는 거야 다. 도배도 확인해 줘야 되죠. 이게. 그래갖고 하여튼 못된 집주인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주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저도 그거 보면서 새 집으로 입주하는 거야. 입주하는데 신혼부부가 살았어 둘이. 근데 그 집이 내가 물어봤거든. 강아지 키우느냐? 안 키운대. 근데 살짝 현장 갔을 때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이게 내가 굉장히 또 코가 예민하거든. 근데
동물을 키웠다는 냄새가 조금 났는데 아니라 하니까, 그래, 이쁜 것들이 아니라 하니까 그냥 믿었지.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짐을 딱 뺐거든. 뺐는데 장롱을 드러냈는데, 우와, 세상에 장롱 뒤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고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개털이. 이게. 강아지 키운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딱 빼고 이제 확실히 현장 조사를 했지. 그러니까 짐이 있을 땐 조사를 못 해요, 그거를. 근데 빼고 났는데 거기 이 걸레바지라고 그러지? 몰딩 해놓은 거 옆에 바닥에 벽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거. 그래갖고 거기 몰딩 해놓은 거 그거를 강아지가 다 뜯어놓은 거야. 이빨 자국 다 나 있어. 나 화장실 들어가는데 안방화장실 들어가는데도 긁혀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입구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거든. 그게 입구가 딱 대리석 깔려 있는 그게 반통이 딱 나 있는 거야. 금이 쫙 가 있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항상 임차인들 내보낼 때요 장충을 묶어 놓거든. 장충이 뭐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이거 묶어놔. 그래갖고 하자 확인하고 나중에 그걸 돌려 주게 됩니다. 그걸 주는데 그래갖고 이제 딱 현장 조사했더니 이 신혼부부가 살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파손해 놓은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거야. 원래 그랬다 이거야. 원래 이게 거짓말이지 다 이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장충이 지금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적받고 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주인분이 그러는 거야. 내 또래 정도 됐거든? 내 또래보다 조금 더 드셨지. 근데 신혼부부 새집 들어가는데 이사 가는 날 얼굴 붉히기 싫다 그냥.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냥 보내라. 내가 다 수리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운 좋았던 거지. 나 같으면요. 가만 안 둬. 왜 그러냐면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다 봐주거든. 내 이쁜 것들은 다 용서해줘. 거짓말 안 하면. 근데 나는 그런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용서가 안 되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냥 이게. 그래갖고 그 신혼부부 잘 나가. 근데요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렇게 해야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살아. 그래야지 이게. 어쨌든 자, 그러면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것도 이제 면밀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조사해야 되는데서 일조량은 어떤지, 이거 공사장인데 소음은 들려오는지, 그 다음에 지하철 지나는데 진동 같은 거 있는지,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조건은 주변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이제 환경 조건이에요. 주변 환경이 바로 입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느냐, 대중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느냐, 몇 번 출구, 어떤 역이냐, 이거. 그 다음에 시장은 얼마 떨어져 있고, 학교는 얼마 떨어지는지, 나아가서 종합의료소는 얼마 떨어지는지, 입지 조건 설명해야 돼요. 요게 주변 환경이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수율. 그러니까 취득,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는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죠. 이 세 가지 세율까지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입니다. 이건 설명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연대는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법이 지금 현재 공시법하고 지금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법 16개밖에 안 되니까 찍어버린다 그런 생각하고 세법을 잘 안 넣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세법은 진짜 중요해요. 그 쓸데없는 개론 같은 경우 40문제 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난 개론을 왜 40문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중개법도 40문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개론 같은 한 10문제를 줄이고 세법을 40문제를 늘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법 날려버려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 등기법 뭔 필요 있냐고 그게. 등기부 보는 법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법은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중대사고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계약금 다 물어줬어요. 왜 물어줬냐면 취득세 브리핑 나갔는데 이게 중과세 물건이었어. 이걸 놓친 거야. 근데 확인 설명서에 이걸 갖다 일반 과세로 써버린 거야. 그래갖고 중과세 물건이었는데 이걸 놓치는 바람에 계약금 들어간 다 물어줬어요. 손님이 안 한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거든. 세율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법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중립 세율. 그러니까 어차피 취득세, 양도소득세 알아야 되거든. 어차피 매매할 때는요, 손님이 꼭 물어봐.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세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 10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요게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가 지금 쪼개져 있지. 그래갖고 이건 두 음자를 땁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보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중립 및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 따져 있죠? 기권, 거수. 그게 몰아져 있고 끊어져 있죠, 잠깐. 그러니까 이게 길기 때문에 기권, 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이에요. 끊고 환지세입니다.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합니다.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원래 만들 때 문제는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길기 때문에 10가지거든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요게 한 문자로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순서가 기가 뭐였지? 권이 뭐였지? 이걸 떠올려 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습장에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이제 암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와의 차이점 요걸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